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중급 정규 R3를 맡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D-7 특강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50분이라는 특강 시간 안에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고난도 빈출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으로 특강 시간에 집중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남은 일주일 동안 잘 되새김질하는 코스로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 채점을 좀 하면 좋을 텐데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고 아직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의 오늘 해설을 들으시면서 내가 저 문제 맞췄구나 틀렸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서 한꺼번에 채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푸신 문제지에서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딱 한 장 넘겨보시면 좌측 상단에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문제지에서의 헷갈리는 문제 넘버 1, 2 여기 찾으셨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비동사 뒤에 이 빈칸 뭐를 골라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형 문제를 한 달에 한번 꼭 출제를 하는데 형광펜 들고 여기에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빈칸. 사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이 빈칸 뒤에 문장 성분이 아닌 전치사구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우리가 제일 많이 채택하는 정답이 뭐예요? 수동태로 PP를 많이 고르죠. 그런데 이제 보기에 만약에 형용사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푸신 101번 문제, 첫 번째 문제였죠. 비동사하고 빈칸 뒤에 전치사구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be writing 이걸 고르지는 않잖아요. 얘는 왜 오답이죠, 여러분? 뒤에 뭐 있어야 되죠? 네, 기본적으로 능동태이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아니라 뭐뭐를 쓴다라고 하는 목적어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B번은 오답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C번 어렵지 않게 쓰여져야만 한다. 계약서에 품질 보증서가 확인되어야만 한다라는 정답 C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정 헷갈리는 문제는 바로 보기에 형용사하고 형용사 동그라미, PP 동그라미 요거가 공존할 때 이 두 가지 답, 오답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비동사 뒤에 답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고 써볼게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는 누가 누구보다 사실은 유리한 입지에 있다. 누구예요? 형용사예요, PP예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문법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용사가 PP보다는 우월한 입지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래에 애기 문제가 있는데 그 1, 2번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신입사원들에게는 이용됐다. 사실 설명서가 이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용됐다. 혹은 신입사원들에게는 유용했다. 두 개가 다 말이 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둘 다 그냥 말이 그냥 거기서 거기 뭐 해석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를 고르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개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국인 입장에서 이 두 개의 뉘앙스 차이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는 거죠. 위에 써볼까요? 이용되었다라는 be used가 정답이 되려면은 뒤에 전치사 뭐가 있어야 될까요? by가 나와야 됩니다. 신입사원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이 자리 PP는 답이 될 수 없다입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 동그라미 적을게요. 주간 회의가 직원 사기를 향상시키는데 알림되어졌다. 이것도 뭐 회의가 알림되었다 라고 하는 거가 뭐 정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PP하고 형용사 사이에서 회의가 직원들 사기를 북돋는데 유익했다라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서 형용사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 좀 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108번을 틀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이거 뭐 고르셨어요?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B번 골랐다. 손 들어 볼게요. 108번에 B번 골랐다. 네, D번 골랐다. A번 골랐다. 네, 일단 A번 advantage는 장점, 이점이란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는 앞에 뭐 붙여야 돼요, 여러분? 관사를 붙여야 됩니다. 관사 플러스 가산명사 형태로 와야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이 B번 오답 말이죠. D번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많이 PP를 고르시는데 사실상 이 B번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익을 받은 이라는 의미예요. 혜택을 받은.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자면은 바이오그레이드 솔루션스 회사하고 제휴를 맺는 것이 이익을 받았다. 제휴 맺는 것이 이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제휴를 맺은 것이 유리했다. 이익이 됐다. 유리한이라는 의미의 D번이 정답이 된다입니다. 전치사 for하고 짝꿍이 되기도 하죠. advantageous fo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B번 오답 정답 D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로 전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비동사 뒤에 for를 고르시오 했을 때는 여러분 누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PP보다는 형용사가 우위에 있다. 형광펜 들고 D번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유리한 advantageous 좋습니다. 제휴를 맺는 것이 플렉서사이드 플라스틱스 회사에게는 유리한 것이었다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단 제가 지금까지 토익 시험도 많이 보고 또 수업도 많이 하고 두 개를 연결하면서 저도 나름대로의 이렇게 또 수업을 단적으로 하면서 뭐 또 부작용도 있죠. 나는 이렇게 수업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약간 포인트 안 맞게 이렇게 출제가 됐네. 그런 또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항상 문법 선생님들은 이 예외적인 단이라고 하는 거 단서를 또 하나 더 정리를 하는 거 일종의 이제 직업병입니다. 민트색 형광펜 들고 위에 단 하이라이트 해보겠습니다. 형용사가 PP에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빈칸 뒤에 전치사 by가 있거나 전치사 뭐예요? by요. 읽어볼게요. by가 있거나 혹은 관용 표현 동그라미 민트색 형광펜 들고 하이라이트 일종의 수거인 거죠. 이유 없이 그냥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PP만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용 표현 혹은 빈칸 뒤에 다른 전치사가 아닌 by가 있을 때는 형용사보다는 PP가 답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예외 상황도 하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푸셨거든요. 바로 110번 문제였습니다. 고객이 인테리어 장식가에게 말하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가 해준 작업 너무 마음에 든다.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비동사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전치사 with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please의 형태는 형용사는 안 돼요. 이건 관용 표현이에요. 기쁘다. be pleased with 형태만 정답이 된다입니다. 요거는 수거라고 써주세요. 근데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슬프다보다도 기쁘다가 훨씬 더 빈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 적어보겠습니다. be pleased with 또는 같은 말로 이 자리에 delighted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읽어볼까요? be delighted.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고르는 오답이 뭐냐면 오답 제가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pleasant 오답이에요. 형용사 안 됩니다. 또한 delightful 형용사 오답입니다. 이런 건 관용 표현이에요. 네, 일반적인 논리를 이런 수거에까지 대입시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거죠. 110번도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우월하기는 하나
이런 몇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은 시험전에 정리를 해둔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헷갈리는 문제 3번, 4번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형광펜 들고 대세 하이라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영어 문법에서 뭐 대시 다중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시 접속사라는 그런 사실도 익히 알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두 달에 한 번, 즉 토익 시험 4번 중에 한 번은 that 뒤에 빈칸 문장 성분 고르시오라는 형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that을 2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빈줄이기 때문에 that이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펜 들고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때 that 이하는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앞에 있는 items를 꾸며주죠. 관계대명사 대신입니다. 관계대명사라고 써볼게요. 이 또한 또 중요한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 that 자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써주세요. 불완전 문장. 그러나 그 113번에 응용된 개념인데 113번 내려와 보시면 여기도 that 뒤에 빈칸이잖아요. that 밑줄 쳐보겠습니다.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얘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써보겠습니다. 무슨 접속사라고요? 다시 한번 무슨 접속사라고요?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언제 that이 관계대명사고 언제 관계대명사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은 역시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사만 보시면 돼요. that 앞에 형광펜 들고 이렇게 오리지널 명사에 해당되는 선행사가 존재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that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ems, that. 그런데 113번에 있는 that은 앞에 민트색 형광펜 들고 힘의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행사가 될 수 있나요? 꿈이지. 꾸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꾸며요. 관계대명사는 오리지널 명사가 아닌 이런 짝퉁 대명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외에 다른 품사를 꾸미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that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선행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에 있는 that 뒤에는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빈칸 동사자리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113번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의 시작은 누구이어야 해요? 주어이어야 합니다. 빈칸은 주어 자리가 된다. 그래서 that 뒤에 뭐 들어가게 라는 문제인데 어떨 때는 동사가 답이고 어떨 때는 주어가 답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상황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어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뭐냐면 바로 주어 자리가 빈칸일 때 동사 자리가 빈칸일 때 여러분 무슨 일치? 둘 다 수일치 시켜야 되는 문제로 환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동사의 수일치 누구랑 수일치 시켜야 되는 거예요? that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that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items입니다. 그래서 빈칸 동사는 items하고 수일치되는 선행사하고 수일치되는 복수동사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B번 탈락이에요. 단수거든요. C번도 탈락입니다. 동사가 아니거든요. D번 마찬가지로 동명사 소거하시고 정답 A번 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기념품들을 제작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113번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가 빈칸이고 뒤에 동사 보셔야 됩니다. 복수동사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 4개 중에 단수를 탈락시킵니다. 몇 번이에요? each. 단수입니다. 근데 나머지 3개는 모두 복수로 쓰일 수 있어요. 3개 읽어볼게요. any, none, they. 근데 이제 눈이 커지는 거예요. any하고 none이 이게 복수가 될 수 있어? 네, 복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any하고 none은 복수로 쓰일 수 있다. 자,
이 빈칸 주어 자리 보기 3개가 모두 복수주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3개 놓고서는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써주세요. 웬트워드 씨가 참 이름이 특이하네요. 웬트워드 씨가 7시 쇼에 대한 티켓을 요청했습니다. 티켓 한 장만 주세요. 7시 거 한 장 주세요. But 참 독해에서건 문법에서건 일단 시험에서는 밭이 답을 결정짓습니다. 민트색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그런데요. 한 장 요청했는데 그런데 몇 개가 있었다요? 그런데 한 장도 없었다요. 한 장도 없었다요. 한 장 요청했는데 but none were left. 남은 게 없었다라는 의미로 역접의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토익 시험에 none이 답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체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숙치 않거든요. 아래 써볼까요? none. 읽어볼까요? none. 얘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단수 복수가 다 돼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을 하는 게 더 흔한 일이에요. none are 이렇게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복수예요? 한 명도 없었다. 근데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모두 다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양날의 칼처럼 단복수가 모두 가능한데 시험에 복수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너는 주어 자리에서 복수 동사하고 짝꿍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문장 나왔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건 없었다. 읽어볼까? None were left. 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헷갈리는 문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전치사가 빈칸 앞에 있을 때입니다. 빨간 펜 내고 전치사의 동그라미 쳐볼게요. 영어의 가장 까다로운 품사 중에 하나가 전치사가 아닐까 싶은데 아주 그냥 뒤에 빈칸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럽죠. 안 되는 거 명확하게 있습니다. 무조건 지워야 되는 거 3개 써보겠습니다.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투정사. 얘네 3개는 답의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전치사가 혐오하는 아이템들이에요. 3개 지웁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로 보시면은 이 before의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before는 사실은 접속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뒤에 the aircraft 항공기라고 하는 목적어 앞에 주어 동사가 빈칸에 다 올 수는 없잖아요. 벌써 있는 문장 구조적으로 틀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efore가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 이렇게 오는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이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얘네 3개를 적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토익커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 동명사, 형용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토익커는 백미러로 뒤를 봐야 됩니다. 앞에만 보면 안 돼요. 뒤에도 봐야 됩니다. 뒤에 다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진정한 토익커라면은 선생님 빈칸 뒤에 명사 나오는데요 라고 안 합니다. 왜 얘를 빼먹어요? 이거 뭐예요? 관사입니다. 빈칸 뒤에 명사가 아니라 관사명사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사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뒤에 다시 등장하는 관사명사와 품사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답 처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답으로 골라오시는 오늘 듣고도 일주일 후 토요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얘를 고를 수 있어요. 예. 그냥 이뻐해요, 여러분들이. PP. 요렇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PP는 관사를 뛰어넘어 명사를 꾸며줄 수 없어요. 바로 뒤에 명사 있을 때 PP가 답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B번 오답 처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PP는 관사 명사를 꾸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다가 제대로 된 어순을 써볼게요. 관사, PP,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이 어순이 맞아요.
그래서 뭐 돌고 돌고 돌아서 여러분 이 자리 답될 수 있는 거는 ing입니다. 얘가 뒤에 써볼까요? 관사 명사를 취할 수 있어요. 꾸미는 게 아니라 목적어로 동반하게 됩니다. 뭐 하기 전에? 항공기를 악스링 빠져나가기 전에, 항공기를 비행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개인 소지품들 잘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엊그제도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포인트이기도 해요. 왼쪽에 전치사가 있고 오른쪽에 관사가 있으면 여러분 ing 답이에요. 전인권이에요. 전인권이에요. 이렇게 별로예요, 여러분? 전인권. 근데 이제 뭐 들을 때는 뭐야 그게. 근데 또 시험에 막상 나와가지고 전인권 ing 이렇게 3초 안에 답 고르면 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렇게 또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자, 우리 이어서 조금 더 고난도 하나를 더 정리를 해보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전치사 다음에 빈칸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번에는 뒤에 그냥 명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관사 명사 아닌 거죠. 명사도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랬을 때 고정적으로 오답이 되는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투부정사는 제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해를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빈칸에는 형용사나 PP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올 수 있어요. 뒤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답의 가능성이 있는 거 동명사 ing 하고 PP 또는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바로 105번 문제였습니다. 4 동그라미 전치사입니다. 안전요원이 책임을 진다. 뭐에 대해서? 인스펙팅, 검열하는 것, 검사, 명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빈칸은 사실 B번이 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볼까요? 전치사 다음에 PP 다음에 명사가 온다면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치사 다음에 뒤에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면 동명사가 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C번도 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관사 없이 빈칸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이도가 고공 점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뭐밖에 없어요? 이제 해석밖에 없습니다. 해석 필수. 전인권 이게 차라리 나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전인권 이게 훨씬 쉬운 거죠. 관사 없이 명사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전요원이 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시행된 검사에 대해 책임진다.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이거는 업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안전요원이 뭐를 떠맡는다? 네, 검사를 떠맡는 게 아니라 검사 시행하는 것을 떠맡는다 이기 때문에 빈칸은 PP보다 동명사가 더 자연스러워서 정답 C번으로 간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한 장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제 시험 한 며칠 앞두고 선생님 파트 5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그건 참 시험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해요. 김밥 한 줄을 몇 분 안에 먹어야 될까요? 사실 5분 안에 먹을 수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10분 넘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파트 5는 10분 내로 풀어야 돼요. 결국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영역이 아닌 데가 유일하게 파트 5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최대한 7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두 문제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찍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기 4개가 각기 다른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인데 왜? 너 이런 거 해석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라고 안 하고 오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빈칸 뒤에 뭐가 있을 때 위드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가 있을 때 이 빈칸 무슨 동사 자리예요? 자동사 자리입니다.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빈칸 알맞은 동사를 고르시오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사 정답이다. 만약에 빈칸 뒤에 전치사구가 아니고 목적어가 있다면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해서 목적어랑 어울리는 타동사를 고르시오. 어휘 문제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빈칸 뒤에 전치사 있고 동사 고르시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with랑 짝이 되는 동사 모르면은 찍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해석해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뭐예요? 시 당국이 추가 직원을 고용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건설을 진척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A번 같은 거 골라볼 수 있잖아요. enhance. 뭐 뜻도 이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with하고 어울리는 자동사 누구예요? D번입니다. 그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어나가다라는 의미예요. 읽어볼게요. proceed with. 선생님 저는 replace with 들어봤는데요. 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는 수동태로 써야 뒤에 with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be replaced with 형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동사 proceed with. 112번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멜로디 KTV 마이크로폰에 2년 품질 보증서가 포함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include, contain 이런 거는 완전 오답입니다. 얘네 타동사거든요. with 보고 정답 B번으로 가셔야 돼요. come with, 딸려 나오다 라는 의미의 자동사입니다. 읽어볼게요. come with. 이 햄버거에는 감자칩 딸려 나와요. 딸려 나오다. 이 문제지에는 해설지 딸려 나옵니다. 같이 포함돼 나온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입니다. 의미적으로는 A번하고 같지만 이제 문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come with. 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형광펜 들고 whoever하고 anyone의 밑줄 쳐보겠습니다. 뜻이 또 너무 그 마음을 열게 하죠.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픈해주는 그런 뉘앙스, 뭔가 이렇게 쿨한 느낌이 있습니다. Whoever, 누구라도, anyone 뜻이 같아요. 뜻, 누구라도. 이건 수능하는 사람들이 문제 푸는 방법이죠. 뜻에 집착하는 거. 진정 토익크들은 whoever하고 anyone을 보고 동의어네라는 걸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문법을 하는 친구들은 이 whoever하고 anyone을 보고 품사가 다르네라는 걸 직감해야죠. 여러분 WH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영어 문법에서 이거 파트 5 얘기입니다. at이 아니고요. who, whom, whose, what, which, whoever, whatever, whichever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모든 연결어들은 다 접속사예요. 문법에서는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whoever는 접속사고 anyone은 anyone, someone 아까 우리가 no one, none도 배웠잖아요. 이런 거는 대명사입니다. 품사가 달라요. 파 5는 처음부터 끝까지 품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같지만 그거에 낚여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8월 중간 토익에서도 답이었던 이 whoever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기능이 있고 anyone은 뒤에 동사 연결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주어고 동사 한 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6번을 풀 때 가장 높은 판매를 유지하는 누구라도구나 하고 10번 고르는 건 수능이고 토익은 누구라도, 보유하는 누구라도,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동사 두 개를 보면 토익커죠. 이 자리는 그냥 주어가 아니라 접속사 겸 주어가 필요합니다. 답은 A번으로 간다. 읽어볼게요. whoev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if와 가정법 if인데 형광펜 들고 하이라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주절의 동사가 중요하다. 별표. 네, 우리가 이제 문법 시작하면서 많은
문법 서나 아니면 많은 이제 문법 선생님들이 사실 시제부터 수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세뇌당하는 부분이 if절에 나오는 이 동사의 시제예요. 너무 선생님들이 낚이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if만 보면 will은 안 돼, 현재 이렇게 해서 뭐 뒤에 볼 것도 없이 그냥 현재를 이렇게 답으로 많이 고르시기 때문에 지금 109번도 A번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에도 특강을 했었는데 7월에 그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학생들 그 오답을 제가 본 상태에서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리 어려운 어휘 문제라 하더라도 이 109번만큼 오답률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다 틀리더라고요. 절반 이상 80% 오답률을 기록한 게 109번이었습니다. 다 A번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한동안 특강에 이 문제를 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틀리냐.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데 형광펜 들고 여러분 if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의 부사절 밑줄 쳐볼게요. 일어날 수 있는 일 동그라미. 우리 9월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 어떤 거일까요? 9월 28일 시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9월 28일 토익 시험 잘 봐서 토익 끝나면은 너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거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 나 너랑 결혼할 거야. I will marry you. I can marry you.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나 can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주절에 등장한다. 근데 이제 문법 선생님들이 많이 뭐라고 강조를 하시냐면 주절에 will이나 can이 나와도 if와 이끄는 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절대 will을 쓰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죠? 뭐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근데 뭐도 돼요? 현재 완료도 돼요. 사실은 얘를 골랐다라는 거는 B번도 못 봤다라는 거 둘 다 되거든요. 둘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오답이란 얘기였어요. 여러분 여기 현재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현재 완료도 되거든요. have pp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뒤에 will이나 can을 보고 현재나 현재 완료를 고르는 건 좋은데 뒤에 주절 확인 안 하시고 if절에 시제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정법 if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민트색 형광펜 들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8월 시험 망쳤다고. 이런 이제 과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그 시험 좀 잘 봤으면 너랑 결혼했을 텐데 야. 이런 뭔가 아쉬움이고 짠함, 후회, 미련, 인생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망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절에 짠함을 나타내는 would, could 이런 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절에 과거나 과거 완료를 답으로 해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if절의 동사 고르시오.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어디 봐야 돼요? 주절의 동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트색 형광펜 들고 아래 문제에서 이제 would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동사는 뭐로 간다? 과거 동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10번이었어요. 요거 맞추신 분 계세요? 우리 반에? 난 10번 골랐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몇 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푼 거냐면 아래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요거 답 뭐예요? 뭐 골라야 돼요? 이거는 뒤에 will 동그라미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쿄에서 직업을 얻게 되면은 아파트 찾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럴 것이다. 이 자리는 이제 현재나 현재 완료 A번, B번이 답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푼 20문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가 바로 104번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하고 5초간 약간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왜 이래? 왜 이래? 그래서 100 별표해 주시고 매우 고난도예요. 매우 고난도. 답은 D번입니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볼까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맞추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D번 고르셨으면 매우 잘하신 건데 일단 빈칸 컨시더링부터 빈칸까지 묶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식어구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밑줄 좀 쳐볼게요. 고녀 씨가 매니저와 만났다라고 하는 뒤에 주절을 꾸며주는 수식어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장이 컨시더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컨시더링의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더 헷갈렸을 거예요. 컨시더링은 품사가 어떻게 돼요? 얘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요. 써볼게요. 1번 접속사, 2번 전치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입니다. 이때 컨시더링은 뭐뭐를 감안해 볼 때, 오늘 날씨를 감안해 볼 때, 너의 경력을 고려해 볼 때, 감안하고 따지고 계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considering.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뉘앙스로 전치사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의 업무량을 감안해 볼 때, 업무량을 감안해 볼 때 고녀가 매니저와 만났다. 업무량을 감안해 볼 때 매니저와 만났다라고 하는 게 해석이 약간 어색한 겁니다. 그 미묘한 의미상의 오류를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었어요. 컨시더는 여기서 전치사도 접속사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컨시더의 액면가적인 그 동사 consider, 오형식 동사로서 느끼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의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매니저와 만나 해결책을 찾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여기서의 컨시더링은 전치사도 접속사도 아닌 부사절 접속사 생략한 분사구문이었다. 형광펜 들고 분사구문 하이라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영문법의 끝판왕 문제입니다. 분사구문. 요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보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부사절 접속사 밑줄 쳐보겠습니다. 얘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거든요. 이 덩어리를 묶어서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줄여 쓸 수 있거든요.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온 고녀하고 뒤에 나온 미스터 고녀하고 같으면은 고녀도 지우고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콤마 달고 분사구문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을 꾸며줄 수 있다. 이때 토익에서는 이 분사 자체가 빈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때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동사가 오형식 동사에 ing를 붙여놓은 분사인데 이 뒤에 뭐 들어가게 라는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컨시더 니네 오형식 동사인 거 아니? 느끼다라는 의미인데 느끼는 것, 뭐가 뭐라고? 작업량이 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빈칸으로 나온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어떤 부사절이었는지 아래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녀 씨가 그의 작업량이 과도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because 컨시더가 오형식 목적어 뒤에 목적보 자리에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업무량이 과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매니저를 만났다라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분사로 바꾼다고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뒤에 주어랑 똑같으니까 지우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놓는다. 읽어볼게요. considering. 근데 여기서 분사가 끝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형식에 ing를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뭐랑 다 나와야 된다? 목적어랑 목적보어가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 형용사가 답이 된다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소만하자면 고난도 문제는 900점도 틀리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한테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셔야 점수가 나오는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최소한 3번, 일주일 3번 정리하시면은 시험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파트 5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